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한반도죠. 반도체, 발굴, 방향, 그리고 배경과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에서 이 글자도 다 한이라고 읽지만 이것은 한반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 한자를 사용하면 중국이란 뜻이 듭니다. 물론 서울을 통과하는 강, 그것은 한수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한강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명은 중국에서 따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의 경우에도 역시 중국을 뜻하는 한자를 쓰게 되는 거죠. 한반도에는 최초의 부족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어서 북쪽에는 고구려, 그리고 낙랑군과 대방군, 그리고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마한, 변한, 진안이 들어섭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삼한이라고 하는데 마한, 변한, 진안이죠. 이 삼한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신석기 후기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결국 농사를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전에 수렵, 어로,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조달한 것에서 이제는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생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는 누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그런 생산물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즉 잉여 생산물이 있다는 것은 계급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청동기의 특징이 뭐냐? 자, 우선 청동기 보시면 이것은 흙으로 만든 틀, 거푸집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밑에 흙토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틀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동기를 만드는 거푸집이에요. 틀. 그런데 한반도 쪽에는 청동기로 만든 검이 비파형이 있고 세형이 있습니다. 비파처럼 배가 불룩하다 그래서 비파형이고 가늘죠. 그래서 세형, 가늘 세자를 씁니다. 세형 동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주석을 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한 도구일 때는 이 기자를 쓰죠. 기계라고 할 때 기자 쓰지 않고 이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그릇기라고 하는데 자,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을 톡이라고 합니다. 그럼 톡이가 등장했다는 건 뭐냐? 농사를 지으면 생산물을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기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농업사회라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 농산물 덕분에 계급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장에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인돌을 만듭니다. 즉 고인돌은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이 돌 하나가 몇 톤씩 나가는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옮기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급사회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이 고인돌의 뜻은 뭐냐? 고이다. 고이다라고 하는 건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이가 줄어서 괴가 되는데 뒤에 명사가 오면 앞에 니은이 들어가서 시제를 나타냅니다. 괜돌. 먹은 밥 하면 먹은 밥 과거죠.
먹는 밥하면 현재입니다. 먹을 밥하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것이 시제를 나타냅니다. 지금 받쳐놓은 돌이기 때문에 고인돌이죠. 이 밑에 무덤과 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삼안 지역, 한강을 기준으로 이쪽에 삼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한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나라 이름이 한이 되고, 고조선 뒤를 잇죠. 그래서 한강 이북에서 권력을 잡으면 조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나라 이름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누가 갖느냐, 인과 민이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인과 민. 인은 예술인처럼 뭔가 사회적 지위와 갖고 있는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인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민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계급을 가리지 않고란 뜻이 인민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줄여서 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뭐라고 합니까? 인공기라고 합니다. 기는 깃발이죠. 그리고 6.25 전쟁 때 유교 사변이라고 하죠. 전쟁과 사변의 차이 뭐냐?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사변처럼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사변이라고 합니다. 6.25 때 선전포고 없었죠?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변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 북쪽의 군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민군. 인과 민을 위한 군대다. 그거에 비해서 남쪽은 한이 들어가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때, 그때도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그게 조선이 멸망했기 때문에 아마 한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한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기는 뭐죠? 태극기죠. 이것이 태극입니다. 태극. 태극은 양과 음으로 나뉘어요. 양, 이 붉은색은 불을 의미합니다. 불은 따뜻하니까 양이고, 양은 위에 있죠. 아래 파란색은 물을 의미하는데, 물은 차갑습니다. 차가운 것은 음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으로 나뉘고 다시 이 각각이 둘둘로 나뉘어서 태양, 소양, 소음, 태음 이렇게 넷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숙종 때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재마의 것을 이 한자를 쓴 한의학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옷을 한복이라고 하고 집을 한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한의학, 중국의 의학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을 동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동쪽, 한반도죠. 그래서 동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재마의 사상의학이 있고, 다시 그 네 가지가 둘둘로 나뉘어서 1부터 8까지 되는데, 그것을 8괴라고 합니다. 그 8괴 중에 4개를 쓴 거죠. 이것은 길쭉한 것은 양이고, 나눠진 것은 짝수니까 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양이고, 소양이고, 양이니까 위에 있죠. 그리고 이것은 소음이고, 이것은 다 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음입니다. 8개 중에 이 4개를
태극기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당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은 하늘입니다. 이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란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고 인간들의 소망을 하늘에 비는 이 사람이 바로 무당인데,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이 조선 쪽은, 한강 이북 이쪽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릴 강자죠. 승강기, 오르고 내리는 것. 그게 승강기죠. 엘리베이터.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들림이 일어납니다. 신들림. 그럼 신에 들리면 무병을 알아요. 이유 없이 사람이 몸이 아픈 거죠. 이 무병은 무당이 되어야지만 낫는 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조선이고 무당은 강신무입니다. 그런데 한강의 남쪽은 어떻게 되느냐? 세습무입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당이면 아들의 부인, 즉 며느리가 무당을 잇는 거죠. 그런데 이 세습무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면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 무당을 뭐라고 부르냐? 단골이라고 부릅니다. 단골. 무당할 때 당이죠. 그런데 이 단골이 단골로 바뀝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자기네 집안에서 찾아갔던 무당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단골, 늘 찾아갈 때 단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한반도 지도를 보았지만 반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양을 이렇게 세로로 자른 겁니다. 그럼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왜 반도냐? 도는 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해, 남해, 동해는 바다로 붙어 있어서 섬처럼 보이지만 한쪽은, 북쪽은 중국 대륙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반만 섬이다. 그래서 반도란 말을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라는 건 뭐냐? 자, 우선 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도는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뜻은 경주에서 상주로 가는 길과 그 주변, 이게 경상도죠. 그 다음 길도 길로자에서 길이 난 것, 그것을 도로라고 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그 다음 처음에 국어는 도구 과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높은 나무에 달려있는 감을 따려면 긴 장대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장대는 팔을 길게 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다른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죠. 물론 문법과 문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 덕은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무엇, 이것이 도덕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마디촌이 들어갔는데 이건 손의 모습입니다. 손을 잡고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이끈다라고 할 때 교도소라고 하죠.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끈다. 이끄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지도자, 지는 오른쪽은 손가락이라는 뜻이지만 왼쪽은 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손가락에 끼는 것이 반지죠. 그 다음에 가리키는 것, 지시, 지도, 지휘,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도는 이끌도자죠. 인도자, 인도하다. 그래서 가리키고 이끄는 사람이 바로 지도인데, 한국어는 낱말은 동음 이의어가 많다 그랬죠.
땅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지도죠. 한국어는 같지만 한자로 뜻이 전혀 다르다는 점. 그 다음 주도적인 입장, 주도적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중심이 돼서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수업을 할 때 처음에 도입 부분이 있죠. 그 학습 내용을 이끌고 들어가는 부분이 도입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라는 건 뭐냐? 반만 이끈다는 겁니다. 체는 물체란 뜻이죠. 물체. 이 반도체는 전기를 전하는 성질이 중간이라는 거죠. 무엇의 중간이냐? 도체,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게 도체입니다. 그것이 반이기 때문에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절연체, 끊는 겁니다. 전기를. 그래서 반도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반도체의 원리를 보려면 이겁니다. 호흡을 할 때는 코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앞쪽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폐로 연결되죠. 그러면 여기가 목구멍의 위쪽이라서 이것을 후두라고 하는데 후두. 여기가 후두입니다. 그러면 이 후두를 뚜껑, 덮개를 열어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죠. 근데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후두 덮개로 이렇게 닫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닫았다 열었다는 이것이 바로 반도체의 원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기를 연결했다가 전기를 끊었다가 하는 것,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후두, 이 부분을 후두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후두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히읗 같은 종류의 것들이 후두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이 후두 덮개가 숨을 쉬는데 이걸 열어요. 그래야 되는데 밥을 먹는데 이 후두 덮개가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이 허파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례가 들리는 겁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썩어서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뱉어놔야 돼요. 그래서 캑캑대면서 그 음식물을 뱉어내는 거죠. 그것을 사례가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이전에 어땠는데 1960년대는 진공관을 썼습니다. 이 속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전자의 흐름, 전기라는 건 전자의 흐름이죠. 전기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몇 개의 극이 있기 때문에 밑에 선이 여러 개가 나온 거죠. 이게 진공관인데 이것이 1960년대 트랜지스터로 교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디오 램프 같은 경우 음악 공연을 할 때는 높은 주파에 큰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여전히 진공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랜지스터의 스위치가 온, 오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반도체의 원리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0과 1이라는 숫자가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래서 반도체는 0과 1의 이진법이라고 한답니다. 숫자가 0과 1밖에 없어요. 그럼 삼진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과 1과 2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것은 십진법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십진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갖고 결국 전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구의 흐름은 라디오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는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지금은 반도체로 넘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문과라서 반도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 다음 발굴할 때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피어날 발자, 꽃이 피는 모습이긴 한데 또는 걷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은 몸을 구부리는 겁니다. 구부릴 굴자인데 굴복, 굴욕을 당하다.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캐내기 시작하는 것이 발굴이죠.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새로 발견한, 새로 찾은, 원래부터 있던 건데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 발견이죠.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메리카와 호주는 그전엔 존재를 몰랐었죠. 바로 이 대륙들이 신대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은 구대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은 새롭다는 뜻이고 구는 옛날이란 뜻이죠. 그래서 1월 1일, 양력 1월 1일 신정이라고 하죠. 음력 1월 1일 구정이라고 하죠. 새롭다, 오래된 것이다. 신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발견은 처음 찾아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발명은 어떤 물질을, 이 명은 문명이란 뜻입니다. 문명은 물질이고 문화는 정신이죠. 그래서 기계 발명 같은 것들, 이것은 물질입니다. 문명과 문화도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발달. 이 달은 통하는 거예요. 막혀있지 않은 것이 쭉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달입니다. 통할 달자인데 발달장애라는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3살에는 무엇이 되고 5살에는 뭐가 되고 7살에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10살이 되면 구상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장애를 일으키는 막히는 겁니다. 이것이 발달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높은 상태, 좋은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발달인데 비해서 발전과는 다릅니다. 발전. 전은 펼칠 전자예요. 그래서 전시회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펼쳐졌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더 높은 단계다 낮은 단계다 이런 평가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동음이어죠. 발전기. 자,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플랜테이션이죠. 발전소인데 발전소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영어로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것이 간단하다면 발전기 이렇게 써야 되고 복잡하다면 이 기계기자를 써야 됩니다. 이건 그릇기자, 이것은 기계기자입니다. 그럼 이 안을 뜯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부속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발전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생물의 경우에는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죠. 결합돼 가지고 이렇게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 가지고 난자가 커져서 하나의 개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마 뱃속에 사람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을 태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것이 바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자가 커져서 개체가 되는 것, 이것을 생물에선 발생이라고 합니다. 생물 시간에 나올 용어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문. 자, 이것을 찍어가지고 각지에 보내야 되죠. 그래서 발행입니다. 신문 잡지를 발행한다. 그 다음에 의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표면, 겉표자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발표입니다. 그럼 뭐로 해요? 말로 하죠. 그래서 발언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소리 음자입니다. 음악. 그 다음 새로운 발상을 한다. 상은 생각상자입니다. 처음에 영국에서 연필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대요. 근데 책상 위에다 놓으면 이게 계속 굴러서 떨어져 가지고 깨지죠. 사람들은 연필은 다 둥근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누가 저게 왜 자꾸 굴러 떨어지지? 그러면 이렇게 모를 내면, 지금의 연필들은 보통 육각이거나 팔각이죠. 모를 내면 굴러 떨어지지 않잖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육각 연필, 팔각 연필을 발명해 가지고 엄청 떼돈을 벌었대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발상입니다. 그 다음 발작. 이건 이제 작동한다라는 뜻인데, 작동한다. 갑자기 작동하는 것. 뭐가? 신체가, 동작이. 그래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발작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몸 전체가 발작을 일으키면 우리는 지랄을 한다라고 하는 비속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속어지만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을 하게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발자가 들어가는 거, 출발하다, 떠나는 거죠. 개발하다, 미지의 세계, 닫혀있던 부분을 열고서 새로운 상태로 시작되는 것이 개발이죠. 그래서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폭발하다. 자,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과 부딪히는 충격 때문에 이것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것을 폭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터지는 웃음을 폭소라고 얘기하죠. 한꺼번에라는 뜻이에요. 폭.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내려쬐는 것을 폭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폭탄이지만 이것은 포탄의 원리입니다. 그럼 포탄은 뭐냐? 포는 대포예요. 이 뒤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화약이죠. 그래서 이 뒤를 방아쇠로 딱 때리면 이 화약이 터지면서 앞에 요 부분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약을 터뜨려서 날아가게 하는 것은 포탄이고, 부딪히는 충격으로 터지는 것은 폭탄입니다. 두 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향과 배경, 배우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